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질병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병원체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성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관리의 내용이고요. 질병 관리 중에서도 병원체의 특성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감염병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병원체가 들어와서 나만 증상을 일으키고 끝! 이게 아니죠. 네,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증상을 일으키고 주변에까지 전파가 가능한 거, 그걸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감염병에서 중요한 게 이 감염병이 성립될 것이냐, 성립되지 말 것이냐라고 할 때 6개의 연쇄 고리가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병원체의 특성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병원체의 특성은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 크게 3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감염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의 침입을 성공을 하고, 알맞은 곳에 정착해서 증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보면 언제나 감염력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침입에 성공했다가 아니에요. 증식을 했다, 요 단어예요.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온 공간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감염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하고 정착을 거쳐서 증식까지, 증식이라는 건 개체수를 늘려나가는 걸 증식이라고 하죠. 증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감염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병원력이 있어요. 증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데 감염에는 성공했고요. 여기에 더하기 저는 병원 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증상을 일으키는 능력인데요. 자, 현성 증상이다라고 하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내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한다. 객담도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거 무슨 호흡기계 증상이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시죠? 병원에 가시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병원 가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우리가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병원 가게 하는 능력. 자, 우리의 중요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키워드를 잘 찾아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잘 찾아서 증식이냐 아니면 병원 가게 한다. 어떤 문장에도 병원 가게 하는 능력이라고는 안 나왔으나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게 되니 눈에 보이는 증상을 나타내는 능력, 그걸 우리가 병원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3번째는 동력이라고 합니다. 동력은 심각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 이걸 동력이라고 해요. 동력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맞추시더라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증식은 성공했나 봐요. 현성 질병을 일으킨대요. 자, 우리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네, 여기서의 키워드는 현성 질병. 눈에 보이는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인 거죠. 이걸 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했으니 답은 병원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생물의 특성으로 병원체를 이야기하죠. 숙주에 침입했어요. 알맞은 기관에 자리를 잡았네요.
거기에다가 증식하는 능력이래요. 증식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식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아이의 답은 감염력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면역력이라는 부분은 안 했어요. 면역력은 병원체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보통 면역력이라고 하면 숙주에 항체가 있는 거, 병에 대해서 대항하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병원체의 특성에도 면역력이 있어요. 즉, 얼마나 항체를 잘 생산하게 하느냐. 항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체가 있다라는 건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로 본다기보다는 항체가 있다라는 건 항원에 접촉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항원에 접촉했다. 근데 모든 항원에 접촉했다라고 해서 다 항체가 생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임질과 같은 병은 매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잘 생성이 돼서 저항하면 좋을 텐데 항체가 잘 생성되지 않아요. 하지만 홍역처럼 한 번 걸리면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 그런 경우로 우리가 면역력이 좋다라고 하면 또 헷갈리시겠네요. 이렇게 병원체의 특성에 따라서 항체를 잘 만들게 하는 능력도 있고 항체가 잘 생성되지 않게 하는 능력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고, 이건 숙주에서 항체가 있어서 면역력이 높다, 면역력이 낮다 하고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병원력은 병원 가게 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현성 증상 또는 현성 질병이란 단어가 들어가줘야 됐었고, 동력은 사망 아니면 후유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유행력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감염력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동력이 강한 질환이래요.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심각한 후유증. 아니면 사망. 이런 것들인데요. 자, 감기. 감기는 사실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하고는 딱히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풍진. 풍진 같은 경우에도, 그죠. 풍진은 대표적인 발진성 질환이에요. 네, 발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론 모성에서는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풍진이라는 병 자체가 동력이 강한 질환은 아니에요. 홍역도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죠? 임질 때문에 어떤 심각한 후유증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강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네. 여기에서는 한센병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한센병은 우리가 이제 나병이라고 해서 피부나 결체 조직을 침범해서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는 아이가 한센병이거든요. 그래서 신체에 심각한 변형을 유발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동력이 강하다 할 때는 이제 나병인 한센병으로 보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병 관리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본부터 탄탄히 이제 이외와 암기를 같이 접목을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천천히 해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